한 달 내내 고생해서 번 월급, 통장에 찍히는 그 찰나의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카드값, 통신비, 교통비가 차례대로 퍼가요를 외치며 빠져나가면 우리의 소중한 통장은 금세 텅 빈 통장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분명 학생 때보다 훨씬 큰 돈을 매달 벌고 있는데 어째서 내 수중에는 항상 남는 돈이 없는 걸까요? 카드 명세서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도대체 이 돈을 누가 다 쓴 거지 하고 억울해하지만 슬프게도 범인은 항상 어제의 나 자신입니다.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돈을 벌면서도 가난함을 느끼는 걸까요? 취업을 하고 첫 월급을 받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맛있는 저녁 한 끼, 예쁜 옷 한 벌이었겠죠. 그런데 야근으로 지친 금요일 밤, 붐비는 지하철 대신 택시를 타며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 정도 돈도 못 쓰려고 그 고생을 하며 일하나? 난 이 정도 누릴 자격이 있어. 맞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자격이 있죠. 하지만 이 작고 달콤한 보상 심리가 매일 반복되면 어느새 우리의 지갑은 밑빠진 독이 되어버립니다. 스트레스를 핑계로 긁어댄 카드값이 결국 다음 달의 나를 더 큰 스트레스로 올가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행동경제학에서는 라이프스타일 크립, 즉 생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의 기준도 덩달아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죠. 대학생 때는 친구들과 편의점 맥주 한 캔에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지만 직장인이 되니 분위기 좋은 와인바나 비싼 오마카세가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번 올라간 소비의 눈높이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위기가 찾아와도 절대 스스로 데려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일상의 유지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이죠. 지금 당장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택시 한 번 덜 탄다고 부자가 되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는 습관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5년 뒤, 10년 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남들은 종잣돈을 모아 투자를 시작하고 자산을 불려할 때 우리는 여전히 다음 달 카드값을 메꾸기 위해 원치 않는 직장에 목매달며 아등바등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의미의 빈곤은 잔고가 영원인 상태가 아니라 내 삶의 선택권이 돈 때문에 제한되는 상황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니까요. 여기 입사 동기인 A와 B가 있습니다. 둘은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A는 욜로를 외치며 핫플레이스를 찾아다니고 최신 전자기기를 할부로 샀습니다. 그의 SNS는 항상 화려하고 부러움을 샀죠. 반면 B는 조금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도시락을 싸다니고 남들이 호캉스를 갈 때 도서관에서 재테크 책을 읽었죠. A는 B를 보며 청춘을 낭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회사가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실시했을 때 둘의 운명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할부금에 쫓기던 A는 원치 않는 조건으로 급하게 다른 회사에 들어가야 했지만 1억 원의 종잣돈을 모아둔 B는 여유롭게 반년간의 휴식을 선택하며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B가 A보다 독하고 특별한 의지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배터리 같아서 오후만 돼도 방전되기 마련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건 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죠. B가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매번 고민하고 참아내는 고통스러운 과정 대신 돈이 들어오면 알아서 제 갈 길을 가도록 구조를 짜놓은 것입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 자산이 방어되고 쌓이는 자동화 시스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당장 만들어야 할 통장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원칙, 바로 선저축 후 지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 삶에 남는 돈이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은 신기하게도 주어진 한도에 맞춰 증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내 미래를 위한 돈, 즉 저축할 돈을 가장 먼저 떼어내어 다른 곳으로 숨겨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 안에서만 어떻게든 한 달을 살아내는 물리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처음엔 숨이 막힐 것 같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곧 그 한도 안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을 하나의 작은 기업의 CEO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여러분이 고용한 직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직원들에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어떤 직원은 당장의 식비를 벌어와야 하고, 어떤 직원은 비상사태를 대비해 대기해야 하며, 가장 뛰어난 직원들은 미래의 나를 위해 자본주의 시장에 나가 돈을 불려오는 임무를 맡아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직원들에게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고 통장에 방치해 둔다면, 이 직원들은 그냥 놀고 먹다가 허무한 소비라는 이름표를 달고 퇴사해버리고 맙니다. 내 돈을 통제권 아래 두는 것, 이게 바로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 직원들에게 어떻게 부서를 배정할까요? 여기서 그 유명한 통장 쪼개기가 등장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4개의 통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째, 급여 통장. 둘째, 저축과 투자를 위한 투자 통장. 셋째, 한 달 생활비를 관리하는 소비 통장. 넷째,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기존에 쓰던 통장을 활용해도 좋고 목적에 맞게 새로 개설해도 좋습니다. 이 4개의 통장이 바로 여러분의 재무 상태를 지켜줄 가장 튼튼한 4개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스마트폰을 켜고 통장들의 이름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기둥인 급여 통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급여 통장의 핵심은 잔고 영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고정비인 통신비나 보험료 등이 빠져나가게 세팅하고 남은 돈은 미리 설정해둔 비율에 따라 나머지 3개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급여 통장은 돈이 머무는 호시가 아니라 그저 거쳐가는 환승역일 뿐입니다. 월급날 다음 날 내 급여 통장의 잔고가 영원에 수렴해 있다면 여러분은 첫 단추를 아주 완벽하게 끼운 것입니다. 돈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헛된 지출의 유혹도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 기둥은 가장 중요한 투자 및 저축 통장입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받자마자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자동으로 돈이 이체되도록 설정해두세요. 초년생이라면 수입의 최소 50% 이상을 이 통장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 통장으로 들어간 돈은 철저하게 없는 돈 취급해야 합니다. 적금을 붙든 ETF를 사든 이 돈은 오직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타임캡슐입니다. 처음 한두 달은 쪼들리는 기분에 힘들 수 있지만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를 보는 순간 소비할 때 느끼는 찰나의 도파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은 소비 통장입니다. 앞서 미래를 위한 돈을 떼어냈다면 이 통장에 남은 돈은 순수하게 이번 달 나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쓰는 돈입니다. 식비, 교통비, 그리고 친구들과의 모임 비용까지 모두 여기서 해결합니다. 소비 통장의 가장 큰 마법은 바로 죄책감의 소멸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쓰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찜찜하게 남았죠. 하지만 이미 목표한 저축을 마쳤고 철저하게 계획된 예산 안에서 돈을 쓴다면 그 커피 한 잔, 택시 한 번은 온전히 나를 위한 합당한 소비가 됩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일상을 즐기세요. 마지막 4번째 기둥, 비상금 통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범퍼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조사가 생기거나 갑자기 노트북이 고장나거나 몸이 아파 병원비가 크게 나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비상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을 머금고 잘 붓고 있던 적금을 깨거나 신용카드 할부의 늪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공들여 쌓아온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월급의 5에 10% 정도는 매달 파킹 통장이나 CMA 같은 비상금 통장에 따로 모아두세요. 내 한 달 생활비의 3배 정도가 모일 때까지는 꾸준히 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통장이 여러분을 일상의 돌발 변수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 한구석에 반항심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세상인데 지금 즐겨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궁상맞게 살면 청춘이 아깝잖아.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은 분명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소비를 끊고 은둔자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곳에 단순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핑계로 돈을 흘려보내는 무의식적인 지출입니다. 가치 있는 곳에는 돈을 쓰되 무의미한 노수는 철저하게 막아내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정한 욜로는 홧김에 명품을 지르고 다음 달 내내 라면만 먹는 게 아닙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직장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고 느낄 때 언제든 사표를 던질 수 있는 두둑한 퇴사 자금이 내 통장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주는 당당함이 진짜 욜로 아닐까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껍데기를 사지 마세요. 대신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쉴 수 있는 권리, 원하지 않는 일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사세요. 돈을 모은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불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서 나 자신으로 되찾아오는 숭고하고 멋진 과정입니다. 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여러분의 소비 욕구를 끝없이 자극하는 SNS의 환경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남들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내 팍팍한 일상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은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만을 골라 전시할 뿐, 그 이면에 카드 할부금이나 텅 빈 잔고는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켜서 불필요하게 물욕을 자극하는 인플루언서나 명품 브랜드 계정을 언팔로우 해보세요. 대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건강한 철학을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피드를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조용히 책상에 앉아 지난달 카드 명세서를 한 줄 한 줄 읽어보세요. 분명 내가 이걸 왜 샀지 싶은 항목들이 눈에 띌 겁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안 보는 OTT 서비스, 안 가는 헬스장 회비부터 가차없이 해지 버튼을 누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나에게 강력한 통제력이 생기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주식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영수증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나의 지출 내역은 곧 내 욕망의 거울이자 생활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제대로 들여다볼 때 비로소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힌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소비를 통제하고 통장을 나누는 과정은 처음엔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새로 산 차를 자랑할 때 조바심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입고 있는 옷이나 타는 차의 브랜드로 증명되어야 할 만큼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겉보기에 화려하지만 속이 텅 빈 사람보다 겉은 소박해도 단단한 자본의 성벽을 쌓아가는 여러분의 내일이 훨씬 더 찬란하고 빛날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남들에게 보여줄 물건을 사는 대신 나의 미래와 평화로운 마음을 매수하고 있다라고요. 자, 이제 1년 뒤의 오늘을 상상해 볼까요? 오늘 당장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묵묵히 일상을 살아낸 여러분이 내년 이맘때 모바일 뱅킹 앱을 켭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앞자리 숫자의 종잣돈이 떡하니 찍혀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목돈을 마주했을 때의 짜릿한 성취감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소비의 유혹을 완벽하게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강렬합니다. 그 성취감은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그 자존감은 더 크고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인드셋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로또나 타이밍 좋게 들어간 한 번의 대박 투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달 월급날 아침 묵묵히 내 미래를 위한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그 지루하고 평범한 행동들의 누적이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며 엄청난 열정을 다짐하지 않죠. 그냥 습관이니까 하는 겁니다. 돈 관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감정을 덜어내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저 내가 만든 시스템이 조용히 알아서 굴러가도록 놔두세요. 여러분이 일상에 집중하며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동안 여러분의 돈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며 여러분을 위해 싸워줄 것입니다. 이번 달은 카드값이 많이 나왔으니 다음 달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미루고 계시나요? 안타깝지만 돈 관리를 시작하기에 완벽하게 좋은 달이란 평생 오지 않습니다. 다음 달엔 명절이 있고 그 다음 달엔 친구 결혼식이 있으며 여름엔 휴가를 가야 하니까요. 핑계를 찾자면 365일 내내 찾을 수 있습니다. 어설프고 부족하더라도 바로 지금,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월급의 50% 저축이 버겁다면 10%부터라도 떼어놓는 연습을 하세요.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향과 태도를 완전히 돌려놓는 첫 번째 액션 그 자체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가끔은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 예산을 초과하는 달도 분명 있겠죠. 하지만 실패했다고 자책하거나 아예 포기해버리지 마세요. 궤도를 이탈했다면 다음 날 다시 조용히 원래의 시스템으로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완벽주의가 아니라 꾸준함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외롭게 이 길을 가지 않도록 제가 더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조언, 그리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와 방법들로 여러분의 곁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이 긴 마라톤에 함께 나설 준비가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째, 내 안의 보상 심리와 라이프 스타일 크립을 경계하라. 둘째, 내 의지력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어라. 셋째, 선저축 후 지출을 위해 통장을 4개로 쪼개고 당장 목적에 맞게 이름을 붙여라. 이 3가지만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신다면 아무리 월급이 올라도 쪼들리던 과거의 패턴은 완전히 끊어질 것입니다. 돈이 돈을 모으고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놀라운 경험의 시작,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스스로의 욕망을 통제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시스템을 굴려나가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당장 은행 앱을 켜고 작지만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부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부자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언제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을 꽉 찬 통장으로 바꾸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의 통장 이름부터 바꿔보세요. 당장 실천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